네, 안녕하세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저희는 월요일날 쉬는 날이라서 쉬다가 집에서 있다가 이제 요즘 생각하는 거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 니콜라스 부부 파이코인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요즘 이제 조지 프리드만 얘기도 드렸지만, 조지 프리드만은 이제 뭐 어떤 경제나 금융 쪽보다는 국제 지정학 쪽으로, 군사학 국제 지정학 쪽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사람 연구소에서 나오는 그런 통찰력을 보게 되면은, 야, 이 사람 조금은 미래를 보는 거 아닐까. 뭐 사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언뜻 이제 보면서 하는 건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일반인이죠. 이 니콜라스 부부는 일반인인데, 이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만드는 거 보면 저 부인 덕인 것 같은데, 인류학이라는 거를 공부하다 보면, 뭐 예전에 이건희 회장이 자기 아들하고 자기 조카인 정용진, 야, 니네 공부 잘했구나. 니네 사학과 가라. 그러면서 정용진은 서양사학과 보내고, 이재용은 동양사학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서울대 동사학과, 서사학과, 국사학과는 뭐 맨 데모만 하는 데인데, 예나 지금이나 우리 때나 뭐 그랬는데, 뭐 재벌 아들들을 거기다 보내니까 당사자들하고 온 집안 식구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건희 회장이 한마디 했죠. 역사를 알면 세상을 알아. 세상을 알면 사람을 알지. 세상은 바뀌어도 사람은 안 바뀌거든.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큰 따님인 이부진 사장한테 들은 건데 그랬대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역사와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인류학이잖아요. 인류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야, 정말 저도 기다리는 거는 참 자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기다리지도 않고 기다리는 그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 뭐 조지 프리드만이 한 얘기가 사람들이 처음엔 안 믿어요. 근데 나중에 자꾸 그 사람 말처럼 돼서 그렇지. 그런 것처럼 뭐 사람 말해봐야 사람들은 뭐 믿지도 않는데 말은 해서 뭐하나 싶어갖고 입을 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잘 보면, 야, 이 파이코인 이거 정말, 그러니 정말로 대단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정말로 대단한 통찰력을 갖고 있다는 조지 프리드만이 블록체인을 뭐라고 그랬냐면, 그 대표적인 과대 광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대표적인 과대 광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뭐 지금은 쓸모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 이 인터뷰에도 그 나오는 게 보면은, 야,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걸 보고 내가 매료가 됐다. 블록체인이라는 거 보고 매료가 됐고, 이것은 이제 인터넷이 나와서 세상을 바꾼 것처럼 블록체인이 나와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이 사진이 찍혔던 인터뷰에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비트코인과는 좀 다른 그런 작업 방식이나 이더리움과는 다른 지분 방식이나 스텔라 합의 방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다르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과대 광고라고 했던 블록체인을 조지 프리드만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국제 지정학적 분석가 조지 프리드만은 블록체인은 나중에 쓸모없이 된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암호화 기술 중에 깨지지 않는 기술은 본 적이 없다. 암호화 기술 중에 깨지지 않는 기술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뭐 암호화폐의 암호화 기술 이거 언제 깨져도 깨진다.
물론 지금은 유용하다, 눈에 보인다, 맞다. 그렇지만 인류학적으로 보게 되면 언젠가씩 이게 쓸모없이 된다. 물론 이제 양자 컴퓨팅이라는 기술이 성숙해지면 블록체인 쉽게 해독할 수 있다. 물론 블록체인도 진화하겠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을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암호화 기술이라는 게 점차 공부하면서 암호화 어떤 기술이 나와도 100% 보안이 되는 거를 개발한 사람이 있거든요. 한 20년 전에 이미 그걸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암호를 한 게 아니라 너희들 맘대로 놀아. 너희들 맘대로 놀아. 너네들이 뭐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뭐 신용카드 놓고 너희들이 무슨 짓이건 해. 나는 돈 날리고 정보 날릴지 모르지만 넌 평생 깜빵에서 썩어야 돼. 이런 게 우리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기록이 다 흔적을 남긴다라는 거죠. 그거 개발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근데 그것도 버전업을 안 해서 아직 진화는 안 됐는데 그 양반도 어떤 암호화 기술이든지 안 깨지는 건 없다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걸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암호화폐 하지만 암호화폐가 언젠가는 쓸모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인류학자인 역사와 사람과 세상을 아는 이런 청피어팡 같은 사람은 알지 않을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멀리 보나요? 지금 당장 돈 버는 거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조지 프린드만도 유용하다, 눈에 보인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쓸모없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 사람이 한 얘기를 이거를 옮겨서 인터뷰한 사람도 청이네. 예,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파이 네트워크에서 하는 거를 가만히 보면 이게 이 사람들이 준비하는 생태계는요, 항상 변하는 생태계를 준비해요. 확실한 거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걱정 없어. 이게 아니야.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정말 파이코인이 앞으로도 굉장히 미래가 밝은 게 이게 음파라는 분이 이제 1년 전에 이 심슨 예언의 진수는 31-13이다. 그래서 요 31-13을 그때 제가 봤었거든요. 오늘도 다시 봤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이 조지 프리드만이 얘기하는 거나 이 심슨에 나오는 거나 안 그러면은 이 파이코인 측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요, 암호화폐라는 게 나왔는데 누가 만드는 건데? 나라나 힘 있는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그 블록체인의 체인을 만드는 사람이 돈을 누가 만드는 건데? 그리고 돈을 누가 채굴하는 건데? 이게 저만 해도 2012년도에 비트코인 알면서도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비트코인이 저렇게 금화로 나오고 파이코인도 나중에 금화로 나오는지 알고 있지만 아니잖아요. 자기 핸드폰과 자기 컴퓨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를 이렇게 감각적으로 알으려면은 인식 주체가 있어야 되고 인식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인식 주체도 생각이고 인식 대상도 생각이란 말이죠. 이러니까 2012년도에 저 같은 이런 노땅들은 모르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야 그냥 감각적으로 달라붙었지만 항상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과 나름대로 이거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성대로 하다가 세상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암호화폐를 세상이 많이 알고 블록체인 좋다고 그러지만 저런 조지 프리드먼 같은 사람은 아니다. 역사상 어떤 암호도 풀리지 않은 암호는 없다. 이것도 암호화 풀린다.
그러면 암호화폐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디지털 똥이 된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를 인류학자인 청태아 파운 알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한번 음파님이 그때 우리 회원님들을 기쁘게 해줬던 걸 제가 다시 한번 가만히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프랭크 교수라는 사람이 이제 니콜라스 같은 사람처럼 하고 처음에는 이 여인을 무시하죠. 그냥 인문학자니까. 이 여성 인문학자가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돈은 누가 만드는 거고 그 돈을 사용할 사람은 누군데? Who and what is recognized?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이 뭔데? 이것에 대한 거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서 작업 증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는 그런 그렇게 이제 스텔라 합의 같은 거로 가라고 여기서도 얘기를 하는 거죠. 심슨에서도 이 코인이 성공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래의 화폐가 되는 요거는 이제 음파님 건데 미래의 화폐가 되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이제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점점 인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절대로 안 깨지니까 괜찮아.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인식하는 사람들과 인식이 되는 화폐가 저거 화폐로 쓰면 되겠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심슨이라는 사람이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이 파이코인 가만히 보게 되면은 파이코인 처음 여기 이제 이건데요. 그 파이 브라우저 디자인 그래서 처음에 디자인 그냥 이렇게 형태만 바꾼 줄 알았더니 내용도 얘네들이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UI, UX 사람들이 쓰고 사람들이 이제 효용성이 높은 이거를 계속 지금 개발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파이 브라우저에 나왔을 때 이제 이게 브라우저가 어떻게 되냐 생태계를 그러니까 매일매일 변화니까 매일매일 변하는 세상에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거를 계속 진화시켜 가고 있는 거죠. 진화시켜 가고 있는데 당장 이제 오늘 나온 거지만 디지털 자산 화폐 아니다. 화폐 아니다. 인도 재무장관이 그러면서 이제 G20가 규제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인도 재무장관이 오늘 이제 얘기했지만 이 사람도 조지 프리드만도 화폐는 아니다. 화폐가 되려고 그러면은 상인들도 내는 사람들도 잘 내고 아니 오늘 내고 내일 2배 올라가면은 낸 사람들은 손해보잖아요. 기분 나빠서 그 가게 안 가죠. 오늘 샀는데 내일 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날은 그 사람은 파이코인으로 결제 안 받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이라는 게 유용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화폐냐 상품이냐 하다가 비트코인은 오케이 디지털 자산인데 상품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으니까 비트코인은 오케이가 났는데 나머지는 화폐가 아니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이게 이제 이미 한 10년 전에 이제 그런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조지 프리드만 같은 사람은 이 얘기를 미리 했단 말이에요. 벌써. 그런데 이제 이 공무원, 정치인들, 이 법조인들이 알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화폐 아니다. 화폐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거는 지금 규제 틀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결국 변동성, 투기성, 그 다음에 이제 표장사를 하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잘 돼야지 잘못되거나 망하면은 이제 더구나 이게 이제 국경을 넘어가는 그런 지불 방법으로 쓰기 때문에 이게 이 암호화폐 자산이 여러 가지의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인도 재무장관이 오늘 한 2-3시간 전에 얘기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알아가는 거죠.
야, 이게 블록체인으로 암호화가 됐다 그러지만 정말 역사적으로 깨지지 않은 암호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는 이게 문제가 된다.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이제 이분도 이제 음파님처럼 이제 이분에서도 이제 심신의 10가지 예언 중에서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고 해서 13편에 이제 이게 비트코인이 아니라 파이코인이다라는 거를 음파님이 이제 1년 전에 방향을 잡아주시는 거죠. 이 리사가 이제 인터뷰를 해갖고 어떤 이제 컴퓨터 학자인 IT 학자인 이제 프랭크 교수를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시간에 초대해 주세요. 이렇게 찾아오는데 이제 옆에 어떤 교수가 있어서 이분은 누구냐 그랬냐, 저분은 컴퓨터 모르고 인문학 그냥 하는 사람이야,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음파님이 예리하게 이제 지적해 준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컴퓨터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요거는 이제 심신 가족의 영어로 브라브라브라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이제 화폐라는 것이 기술로만 블록체인이라든지 암호화라든지 이게 화폐라는 게 인문학적으로 볼 때 기술로만 되는 게 아니다. 기술로만 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무시했던 이 인문학자의 얘기를 이 프랭크 교수가 듣는 거죠. 여러 가지로 이제 사람들이 회의도 하고 이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암호화폐로 돈을 번다고 그러는데 암호화폐로 큰 부자가 됐다는데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나? 저 새끼는 뭐로 부자가 된 거야? 그랬더니 이게 작업증명, 일하는 것도 아니고 지분증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모한테 뭘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한 것도 아닌데 돈 벌었다라는 거죠. 그게 분산 합의 기반의 암호화폐가 나중에 암호화폐 중에 성공한다라고 본 거죠. 이게 참 힘든 게요. 이게 참 힘든 게, 제가 파이 영상을 하는 분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일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한테 돈을 많이 받거나 누구한테 돈을 받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이게 작업증명,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거나 안 그러면 누구한테 물려받거나 내가 지금 돈을 많이 갖거나 이거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지금 이 돈이라는 게요. 돈이라는 게 이 단어가 어려운데 원래는 단어가 없는 거니까 우리가 왜 좀 태극이 있잖아요. 태극은 음양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음양이 있으면 좋다 나쁘다, 부자다 가난하다 이런 게 음양인데, 부자다 가난하다 이전, 똑똑하다 멍청하다 이전, 성공한다 실패한다 이전, 대박이다 쪽박이다 이전, 그 이전, 그거는 태극이 아니라 무국이라고 하거든요. 무국. 진짜 돈은 무국 상태에서 번다라는 거죠. 그 극이 없는 무국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를 보면 그 무국 상태에서 진짜 돈은 벌어지고 그 무국 상태에서 해야 될 일을 이 사람들이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참 이런 얘기 못해요. 저도 아직 저희 아들, 딸, 마누라한테 얘기 못해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하고는 해요. 이런 거를 이건희 회장도 자기 아들한테 얘기 못하니까, 야, 사학과가 세상은 바뀌어도 사람은 안 바뀌어. 그래서 그 사학 공부하면 세상 공부할 수 있고 사람 공부할 수 있고 욕망 공부할 수 있고 부하들 다루는 법도 알 수 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국의 세계는. 그래서 제가 파이 네트워크 가만히 하는 거 보면은 얘네들 정말로 파이오니어들 230개국의 이 10억 명한테
돈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은 여유 있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풍요롭게 사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인문학 교수가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게 분산합의 기반이에요. 뭐 스텔라 합의 뭐 그게 엄밀한 의미의 분산합의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2명, 10명, 뭐 이렇게 100명, 리퍼럴 그룹, 파이챗, 파이어사이드 포럼, 이 홍보대사, 모더레이터, 여러 가지가 이 사람들 정말 돈을 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음파님도 이제 헷갈린다고 그러는데 이제 성공을 한 거죠. 거물이 된 거죠. 프랭크 교수가 대박이 났는데 오랫동안 과학계로 있는 프랑크 코인이 떼돈을 벌고 있는데 여기에 나가서 취재하는 기자, 여기 이제 카메라맨들이 취재하는 기자가 파이라는 거죠. 파이가 기자회견장에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튼 번뜩번뜩이는 그런 파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음파님 얘기죠.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 가장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만든 코인이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코인이다. 블록체인으로 암호화됐다? 조지 프리드만처럼 그거 이 세상에 풀리지 않는 암호는 없다. 언젠가는. 그런데 분산합의, KYC, 10억 명,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화폐가 되는 거죠. 이러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한 것도 아니고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이래서 프랭크 교수가 만든 코인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전부 그냥 부자가 되는,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고 근면하게 살면 부자가 되고 물려받은 게 있어서 부자가 된다라는 기존 관념이 다 깨는 이런 게 이제 심슨 가족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맙다고 이제 처음에 무시하던 인문학 교수에게 이렇게 감사하다고 뽀뽀하는. 암호화 기술 중 깨지지 않는 기술은 본 적이 없다. 지금은 좋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그것은 문제가 생긴다. 이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걸 알고 암호화폐를 만드는 것 같아요. 프리드먼 얘기나 심슨 얘기나 맞는 암호화폐는 얘네밖에 없다.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3년을 보고 5년을 보고 10년 이전이죠. 2030년까지만 봐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바이코인 화이팅!